내일 윤통이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재명, 그쵸? 민주당 선대위원장 윤석열, 한동훈. 골 때려. 진짜 누가 똥을 싸냐 이건데, 저는 이번 찍는다고 했어요. 왜? 천하의 이재명 같은,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정치를 잘 못했고, 이재명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정책을 못하고 정치를 못한 거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야, 선택지가 이 모양이냐?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안쓰럽다. 그럼 선택을 하면은 국민의힘을 찍지. 선택을 하려면 국민의힘을 찍으면서도 윤석열, 한동훈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니까? 이거 문제 제기 안 하고 찍어줄 수는 없다고. 진짜 이재명이, 그치, 지금 상태에서도 내가 이 윤석열, 한동훈이 대빵이 여기를 찍는 이유는 이재명을 찍을 수 없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래서 여길 찍는 거지. 윤석열, 한동훈 봐서 국힘을 찍나? 이재명 보고 국힘을 찍는 거지. 맞아. 국힘 선대위원장 이재명. 최소한 내 투표에 대해 있어서는. 여기 왜 이런? 나가. 그렇죠. 석동현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석동현 선대위원장님이 하드캐리하고, 그러니까 자통당은 지금 석동현 선대위원장님이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슈퍼 하드캐리죠.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석동현 변호사한테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부인 되시는 그 교수님, 윤석열, 그 집안 싸움, 그 부부 싸움 장난 아니었거든. 내 친구인데 도와야지. 그러면서 내 친구인데 도왔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솔직히 석동현 변호사도 1순위가 저도 그렇고 석동현 변호사도 1순위가 자통당은 아니었잖아요.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에서 석동현 변호사님은 그냥 공천도 안 주고 줄 듯 말 듯 하면서 한동훈이 결국은 연맥인 거고, 저는 이제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이거 아스팔트 전쟁, 이거 선거는 조졌고 아스팔트 전쟁 준비해야겠네. 그러고 저는 자통당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선거에서 진영 승리를 하려고 쟤네들이 이재명 뛰쳐나간 거 조국 혁신당이 잡듯이 우파에서 튕겨져 나가는 표 자통당으로 해서 선거를 자통방 돌풍 막 지지율 10% 나오고 이런 거로 해서 이끌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 자통당이 발로 빵 까는 순간 조국 혁신당이 하는 역할을 자통당이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망가졌죠. 자통당이 조국 혁신당만큼 10% 하면서 우리나라가 자통당이 지금 원내 이렇게 하면 시끌시끌했으면 10% 나오면서 비볐으면 조국 혁신당하고 비벼서 진영 대 진영 선거가 됐는데, 지금 진영 대 진영 선거도 무너져 버렸지. 진짜 왜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리더들, 이재명이니 한동훈이니 윤석열이니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아니라 결국은 진영 결집을 통한 선거가 돼야 되는데, 그 진영 결집을 여기서 못했다고요. 왜? 한동훈이 있지도 않은 중간층, 있지도 않은 중도층 표심 잡겠다고 진영 결집을 흐트러버려서, 그래서 이 선거가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집토끼들을 어떻게 할지, 내가 도태우도 내쫓고 석동현도 내쫓고 장해찬도 내쫓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변신시켜야지, 그 고민, 집토끼를 어떻게 데려올지에 대해서 뭐 한미동맹 얘기도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빠꾸 없이 의사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무능해 보이고 꼴통처럼 보이니까 그만 좀 하시고, 거기서 친윤이란 이거 뭐하고 하는 인간들, 별 미친 새끼들이 단톡방에서 유죄를 감옥 보내야 된다는 그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아 죄 짓지 않는 사람을 니네 수에 걸린다고 수틀린다고 감옥을 보내니? 니네 깡패니? 미친 새끼들인가. 의대 정원 의대 이거 절대로 정책하면 되지 안 된다고,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감옥 갈 일이야. 니네 전체주의자니? 히틀러니?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윤석열이 추진하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말릴 수 있어가, 그게 감옥 갈 일이니? 병신 같은 새끼들아. 아무튼 모자란 새끼들 진짜 많아. 그리고 내 말이 틀렸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의대 정책 추진해가지고 선거에 꼴 좋잖아 지금. 진짜 멍청한 새끼들인 거야. 지들이 틀려놓고서 의료 정책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윤통이 정치를 제일 잘못하는 건, 엑스포 된다고 얘기하는 새끼들, 그리고 의대 정원 된다고 한 새끼들을 다 잘랐어야지. 최소한 엑스포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문책이 있었어야지. 엄한 국정원장 자르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다가 문재인 인간들 들여다 놓고, 내가 장성민을 출마를 시키면서 국정원장한테 책임을 물어? 장성민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엑스포가 그 꼴이었는데 장성민이 출마를 해? 이거는 무슨 어디 가서 그래놓고서 그 국정원 인사를 박지원, 박선원 쪽 인간들을 실무라인에 깔아? 야,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 윤석열을 지지를 해? 기가 막힌 거야. 착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진짜 제가 여러분 출마하려고 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국회의원 출마라든지 한 자리 하는지 진짜 그런 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이나 봐. 한동훈도 진짜 성심성의껏 한동훈이 우파 사람들이 우파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알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쪽 사람들 저하고 친한 사람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진짜 여기서 공천에 있어서 집토끼들하고 외연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5.18 관련돼서도 발언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나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5.18 성역화하는 순간 선거 꼬이는 거라는 건데 그거를 이해들을 못하네. 아니 제가 맨날 얘기하자면 무능식 얘기하잖아요. 5.18을 성역화한 결과 딴 도시들은 알아서 지하철을 깔 때 대구도 부산도 벌어지지 않는데 왜 광주에서는 3조짜리 공사를 하는데 9천억이 빵꾸가 나냐고. 아무리 건설비가 올라도 여러분 지하철 공사가 9천억이 빵꾸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30% 이상이 여러분 30% 내외로 공사비가 빵꾸가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철거하다가 무너져가지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질 않나. 그래서 왜 무너졌나 봤더니 철거업을 유공자회나 모네 5.18 단체들이 가서 그렇게 해놓고 5.18 단체는 수익 사업을 해도 되게 특별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보니까는 5.18 단체들의 14, 15등급, 13, 14등급 사람들 깡패. 그러니까 문흥식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냥 오비카 행동대장이라고 아예 그냥 그 판결하고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2015년까지는 유공자도 아니었어요. 2015년까지는 유공자도 아니고 1980년부터 2015년까지 깡패 뭐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 인보증, 인후보증으로 2015년에 유공자로 인정이 된 다음에 2015년에 유공자가 되자마자 그것도 지나가다가 맞았어요가로 제 지나가다 맞은 거를 제가 보증합니다. 인후보증 증거도 뭐도 아무도 없이 친구들 그 진술로 인해서 그것도 5차인가 6차인가 2번 떨어지고 7차에서 3번 만에 유공자 3수에서 35년 만이죠. 2015년이면 그렇게 해서 14등급으로 이 최고 뭐 전남도청에 있었던 거 아니고 14등급 시도등급으로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 맞았다 이렇게 해서 13, 14등급으로 유공자가 되고 유공자회에 그런 사람들 떼거지로 투표권 한 표거든. 13등급이나 1등급이나 한 표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단체의 장이 15년에 되자마자 전라도 그거 뭐예요? 민주당 정치인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뭐 하면서 공무원들 쑤시고 다니면서 온갖 철거 뭐 이권에 다 개입하고 그러다가 몰래 튀는 것까지 다 도움을 받고 5.18을 성역화를 만들어 놨더니 그런 개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그러면 이런 거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5.18 자체에 대해서 절대로 성역화하면 안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지. 첫 일정이나 기타도 광주 하면은 그렇게 가스라이팅 그 90년대 학번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92학번 딱 그 다시 쓰는 박세길의 그 책 뭐예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가 뭔가 그딴 책이 유행하던 시절에 그런 식의 가스라이팅 NN 세계관의 가스라이팅 된 그런 거로 선거 운동을 하는 데다가 도태우 자르고 뭐 장해찬 자르고 석동현 자르고 뭐 친윤 인사들 우르르 잘라대면 그러면은 친윤 인사들 중에서도 장성민 같은 사람 말고 보수적 성향 일명 저쪽에서 얘기할 때 구구적이야라고 난 도대체 왜 석동현 변호사가 구구로 분리되는지도 모르겠고 장해찬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윤하고 가깝거나 그리고 우파적 활동을 한 사람들은 싹 거부하고 공천을 하면 그러면은 집토끼들이 찍어주냐고 집결을 하냐고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답답한 거야. 거기다가 이게 그런 거죠. 5.18은 성역이고 그리고 의대 증원 2,000명은 그거는 과학적인 결론이야. 니네가 인용했다는 논문 저자들마저도 삑사리 내서 인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2,000명의 근거가 과학적이라는 근거가 어디예요? 박민수 아저씨. 도대체 그리고 진짜 얼탱이가 없는 거지. 국민 믿고 간다 이렇게 떠드는 순간 이제 총선 폭망.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 요번 총선 이기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둘이 말아먹는다고. 둘이 오지게 말아먹고 수습이 할만하면 박민수 나와서 설쳐. 누구 나와서 설쳐. 지금 오늘 후보자 중에서 누구였어요? 누가 용산 사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용산이 후보자 분들도 지금 메시지를 지금 내지 용산을
용산을 얘기를 해도 용산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후보자가 그렇게 오늘 누구였지? 후보 이름이 조혜진 후보였나요? 조혜진 후보는 윤 대통령 국민과 당원에 공개 사과하라. 국민과 당원에 공개사 뭘 공개 사과하라는 거야? 대통령이 지금 사과해야 될 대상은 국민과 그것도 사실 지금 국민들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의사들한테 전공의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이것도 국민과 당원에 공개 사과하라? 이거는 사과하라고 그리고 의사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해도 안 되고 국민과 당원에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할 땐 정책을 유연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정도를 얘기를 해야지. 그걸 윤석열 국민과 당원에 공개 사과하라고 후보자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혜진 후보님. 내가 오면서 보면서도 이제 다들 자기 지역 선거에서 패배가 눈앞에 보이니까 다들 이제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다마나 뭐한테 사과하다가 뭐가 아니라 정책 유연성을 가지게 누가 봐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있구나 내지는 민망해하고 있구나 정도만 직접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유연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혼란에 대해서 추진 공무원들과 그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저가 의사들과 이렇게 충돌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킨 거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그 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거고 의사들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얘기 그리고 지금 병원장만 그리고 총리님도 덕수 총리님도 말이에요. 지금 병원장을 만나는 건 에바지. 전공의를 만나야지. 다이크님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장들 만나가지고 뭐예요? 병원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교수들 이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의사들을 연맥이는 거지. 나가면 되겠다. 유니별 니네 같은 애들은 분탕질 하지 마라. 분탕질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비응신아. 수도권이 왜 전멸이라고 하냐고. 여론조사 보면 지금 전멸로 나와요. 그 와중에 동작을을 빨갛게 칠하고 있는 나경원 진짜. 아니 이번에 후보들 보니까 수도권에서 후보들 보니까 자기 지역구를 지키고 있었던 후보가 몇 안 돼. 특히 격전지에서 다 새삥이야. 민주당 애들은 그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면서 죽어라고 지역 관리를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새삥으로 다 갈아 껴가지고 놓으면 참신하다. 이미지 선거로 대한민국 소선거구제 선거를 바닥을 훑었던 사람들을 존중을 안 해주고 이미지로 그것도 한동훈 색깔로 뭐 체인저 벨트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그게 이기겠어요? 체인저 벨트에서 뭐 운동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체인저 벨트 일단 민주당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당의 메시지를 주도권을 잡는 상태로 그 사람들이 설치했는데 지역구에서는 다 전멸이야. 되겠냐고. 지금 송파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말 다 한 거야. 아이캔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배현진 의원은 송파에서 당선되겠지. 설마 배현진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색깔들 지도 색깔 황당하게 나온다니까. 유니스 의원도 지금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거의 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오면서 한번 1%까지 막 접근하라고 뭐 따라잡은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긴 하는데 유니스 의원도 그 지역구에 일찍쯤 배정을 해서 선거 운동을 하게 했어야지. 지역 관리를 하게 했어야지. 무슨 지역 관리 그게 거기가 뭐예요? 중동성갑이 지상욱 의원이 계속 거기 지역구 당협위원장 하다가 선거 얼마 안 두고 나서 갈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 식들인 건지 모르겠어. 왜 그런 식들인지. 지상욱 의원을 공천을 안 주고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을 할 거면 최소한 1년 전에는 결정할 수 없나? 선거 코앞에 놔두고 그런 결정을 하면은 그게 선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웃긴 거야.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요. 그렇게 정신승리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임진록 쓰기 시작하면 임진왜란은 지죠. 여러분 임진록 쓰면요 임진왜란은 지는 겁니다. 깔끔하게 임진왜란 지고 머릿속으로 임진록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매치업을 좀 생각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 국힘당이요? 저는요 국힘당이 여러분 그래도 한 당이 대한민국에서 100석 이상을 얻으면 그래도 그걸 폭망이라고 말하기에는 2020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국힘당을 집체적으로 생각하지만
저 국힘당 출마자들이 얼마나 콩가루인지는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념도 모두 없고 5.18에 대한 자세, 뭐 도태우를 쳐내는 거에 대한 자세, 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환경 정책들 예술이던데. 그래 우리도 아리백 하자. 탄소 제로 하고 뭐 합시다. 석탄 발전소도 우리도 빨리빨리. 더 얘기하지 말아야지.